윤호인 아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만신 할머니께서는 바로 물귀신을 상대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넋 건진다 할 때 그 넋거리 현장인 것 같은데 이건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만신 할머니 이야기 들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만신 할머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물귀신, 그러니까 네, 수살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수살기도 나옵니다. 수살기가 오,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할머니보다는 손자가 더 생동감 있게 전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해드릴 얘기는 만신 할머니 이야기 중에서도 손자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 만신 할머니 예전에도 손자분? 한번 네,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손자가 무당한테 한 번만 당한 줄 아시죠? 어렸을 그렇죠. 적에. 이야기에선 그랬으니까. 네, 그 이후에도 한 두어 번 더 당했습니다. 얘는. 예. 그거를 초등학교 때 당했던 걸.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얘기인데 오늘 거의 신이 한 반쯤 데려왔대요. 걔한테. 신이 반쯤 데려온 사연입니다. 네. 이게 할머니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손자를 꽁꽁 싸매셨대요. 네네. 불안해가지고. 양밥을 정말 많이 쳐두셨답니다. 진짜요? 할 수 있는 양밥이랑 양밥은. 네. 그전에는 그냥 꼬리표 같은 것만 붙여 놓으셨대요. 아, 얘 주변에는 이런 신명이 있는 분이 옆에 어른이 있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표식 같은 걸 붙여 놓으셨는데 그거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게 되게 호되게 당해가지고 그 이후로 할머니가 양밥을 엄청 많이 쳐가지고 이걸 막아두셨대요. 그 이후에. 예. 그래서 지금처럼 뭐 귀신이 뭐 들어오기는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나가는 몸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이해는 안 되는데 뭐 그런 몸이 되게 되는 사연입니다. 네네. 예, 손자하고 이제 할머니 만나러 간 날에 이제 할머니는 무슨 이야기 해줄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그냥 할머니 해주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해줄까 생각을 하시는데 옆에서 손자가 툭 던지는 거예요. 할매, 그 나 옛날에 그 신내림 받을 뻔한 얘기 해주라 이러는 거예요. 예. 할머니가 고민을 더 하시는 거예요. 해줄까 말까. 할머니 되게 망설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고 있는데 손자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형님, 저 옛날에 신내림 받을 뻔한 적 있는데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할머니 고생 많이 시켰다고 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자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손자가 21살이 될 때 여행을 떠나기로 했대요. 예. 뭐 그때 막 TV에 국토 대종주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대요. 네네. 그러니까 손자놈은 이제 맨날 집에만 갇혀 있고 할머니만 같이 있으니까 여행을 떠나고 싶은 생각에 이제 본인도 해보겠다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았대요.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끌어모은 게 3명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손자 포함해서 3명이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대요. 네. 그런데 할머니는 또 한편으로 맞고 싶기도 했고 본인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막 이상한 놈들이 많은 줄 알잖아요. 그렇지. 맞고 싶기도 했는데 손자가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친구하고 세상 구경하기 또 떠나는데 그거 막상 붙잡기도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신신당부도 하고 부적도 손에 쥐어주고 연락처도 쥐어주셨대요. 주변에 막 이제 아시는 분 각 지역에 있는 분한테 혹시나 여행 다니다가 이상한 일 있으면 연락드리고 도움 청해라 이렇게 연락처 주시고 이제 떠나 보내셨대요. 네. 이제 그렇게 떠나가지고 이제 손자는 너무 재밌었대요. 늘 혼자 있었고 할머니와 같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니까 이제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그냥 뭐 말이 그냥 국토 대종주지 그냥 뭐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여행하는 거예요.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싶어 숙박업소 들어가고 예. 텐트 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차 몰고 다니면서 친구 아버지 차 몰고 다니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도착한 데가 이제 할머니가 돈도 많이 쥐어주셨대요. 넉넉하게 가서 배 굶고 다니지 말고 잠 아무 데나 서나 자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돈을 많이 챙겨주셨대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신불산이라는 데를 도착을 했대요. 신불산 계곡에. 그때가 한 7월 초순쯤이었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풍광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그냥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텐트 치고. 그래서 그 계곡에서 이제 텐트를 치게 된 거예요. 텐트를 치고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막 밤새도록 놀다가 늦게 잠이 들었대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뭔 꽹과리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밖에서. 그 친구들하고 막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 안 떨어진 데서 막 그 꽹과리 치면서 뭘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니까 굿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굿판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래요, 손녀는. 예. 본인 할머니가 무당이시긴 하지만 집에서 굿판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할머니는. 집에서는 절대 굿을 안 한다. 손자가 탈까봐. 그래서 맨날 밖으로 일을 다니신 거고, 뭐, 네. 손님이 와도, 점사를 봐도 뭐, 그렇게 뭐, 누구처럼 막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대충 보고 돌려보내니까, 네. 무당인 건 알았지만, 뭐, 정확하게 굿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는데, 그때 본 거예요, 처음으로. 21살 때. 너무 신기하니까 그걸 막 보고 있는데, 그 천이 그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천이 묶인 대나무 장대를 높이 세우더니, 묶인 천을 강에다가 막 풀어놓더래요. 예. 막 풀어놓으면서 막 가면서 뭐 막 노래를 하는데 막 진짜 천에 막 영혼들이 막 딸려오더래요. 매달려가지고 올라오는 걸 우와. 봤대. 예. 본인이 보이니까. 와, 신기하다. 진짜 올라오네. 막 이러면서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영혼들이 탁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무당이 물 안으로 발을 쑥 넣더래요. 그 순자가 그 광경을 보고 물을 한번 쓱 쳐다봤는데 강 안에 어떤 여자가 서가지고는 천을 잡고 슬슬 풀고 있더래요. 예. 반대편에서 무당 반대편에서 천을 잡고 물속에서 슬슬 풀어주고 있더래요. 그 손자가 보기에는 그 영혼은 전혀 여자는 올라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대요. 네. 그러니까 손자는 이제 그 구경을 이제 하고 있는데 무당은 그것도 모르고 허리까지 물에 들어갔대요 벌써. 예. 그 손자 눈에는 뭐 이상하더래요 그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갔는데 무당을 보니까 무당 이미 정신이 없어. 예. 보니까 걔가 보기에는 정신이 없어 보였더라고. 뒤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이 탁 당겨지더니 강에 있는 귀신이 먼저 물속으로 쑥 들어갔대요. 예. 쑥 들어가고 무당도 갑자기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 손자는 사람들한테 저 위험한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옆에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 넋 낳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 영혼이 너무 원이 깊어가지고 시간이 걸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말리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예.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무당이 올라오더래요. 천을 잡고 이제 걸어오는데 그 천 끝에 귀신이 달려 있더래요. 보니까 그 손자는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건지셔서 올라왔나 보다 하고 봤는데 아까 물속에서 봤던 여자가 아니라 웬 남자가 천 끝에 딸려오더래요. 네. 그 무당은 그렇게 물 위에 올라와가지고는 어떤 여자분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자네딸 건졌다고 힘들게 건졌다고 내가 힘들게 자네딸 건져 올렸다고 아이고 얼마나 지독한 놈한테 잡혀 있었으면 이걸 안 놔주냐고. 예.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원을 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넋을 올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는 사람들이 막 꽹과리 치고 막 무당이 막 춤을 추더래요. 그 천을 잡고. 손자는 그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걸 봤잖아요. 본인이. 근데 뭐 그 딸이라고 하는 거 뭐 소름이 확 돋더래요. 거짓말 치네. 아니 저기 남자를 보고 왜 여자라고 그러지? 그 구경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툭 뱉은 거예요. 예. 거기 왜 그 안 그래도 마음 아픈 사람한테 따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남자를 올려놓고 여자라고 우기냐고. 예. 그러면 되냐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뜯어 말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젊은 놈이 어린 놈이 버리장머리 없게 남의 구판에 와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여자 무당이 그걸 본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손자한테 막 삿대질을 하더래요. 이 무엄한 놈이 용왕님이 이곳에 계신 불쌍한 영혼을 구해주셨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예. 저기 용왕님이 안 보이냐고 딱 손가락질 딱 하더래요. 그 사람들이 막 아이고 용왕님 하면서 막 절하면서 막 아이고 죄송하다 막 이렇게 막 빌더래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자가 보니까 여자잖아요. 예. 그리고 손자 가르치면 저 여자가 용왕이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저기 용왕 할아버지 안 보이냐고. 네. 손자는 뜨악한 거예요. 아니, 무슨 용왕 할아버지 여자 보고 용왕 할아버지래 막 예. 이러고 있으니까 여자가
엄하다고 막 사람들 막 말을 하니까 이제 손자가 이제 바보가 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무당이 막 다시 막 춤을 막 추더니 근데 남은 영혼들도 마저 건져내야 되겠다고. 용왕님이 건져주신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다시 그 천을 물에다 쫙 풀어놓더래요. 네. 그러니까 손자는 이제 기가 죽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손자가 막 욕먹으니까 야, 가자 하면서 막 이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손자는 그걸 또 보고 싶더래요.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네네. 그 지켜보니까 그 물에 풀어놓은 천에 뭔가 검은 게 천을 확 감더래요. 오. 그리고 천을 따라가지고 무당 손까지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무당 등에 아까 물에 있던 여자 올라타 있더래요. 올라타가지고는 그 무당 눈을 싹 가리고 있더래요. 예. 그 손자는 무당 눈을 보니까 무당 눈으로 돌아가 있고 그리고는 막 이제 무당은 막 용왕님 오셨다 막 이러면서 막 춤추고 손자는 막 저 소름 끼치는 게 용왕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막 뒤돌아서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쫙 갈라지더니 무당이 자기를 보고 저놈 잡아라 얘기를 했대요. 예. 저놈 잡아라. 저기 물귀신 한 놈 따라간다. 잡아야 된다. 예.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고 자기들 꿇어앉히더래요. 친구들하고. 강제로? 우르르 꿇어앉혔대요. 예. 그 친구들하고 막 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막 그 단체로 막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무당이 그 아까 물에 막 적셔놓은 천으로 자기를 돌돌 감더래요. 춤추면서. 예. 노래 부르면서. 돌돌 감더래요. 그 무당이 시키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막 자기를 천으로 감더래요. 예. 친구들은 안 하고 자기만. 막 감는 걸 돕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천으로 이제 귀신이 아까 물에서 건져온 귀신들이 그 대나무를 통해서 기어 내려오더래요. 예. 대나무 타고 막 기어 내려오더래요. 그리고는 기어 내려와가지고 그 천 주변을 막 빙빙 돌더래요. 자기 주변을. 예. 손자는 이제 기겁을 한 거지. 어린 나이에 막 귀신을 많이 보긴 했지만 막상 자기 앞에 물귀신이 막 그렇게 막 있으니까 막 정신을 놓은 거예요. 네. 얼이 빠진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무당한테 막 빌었대요.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막 내가 괜히 막 이상한 헛소리 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빌고 있는데 무당이 막 소리치더래요. 빨리 안 나오냐고. 예. 용왕님이 널 다시 물로 데려간다고 그런다고. 이 무엄한 놈이 계속 춤을 추더래 거기서 꽹과리 소리에 맞춰가지고. 손자는 아주 막 혼이 빠져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눈도 못 뜨고 막 머리만 박고 막 이렇게 막 빌고 있는데 귀에서 그 대나무 이파리 쓸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귀에서. 그래서 고개를 들어갖고 대나무를 딱 봤는데 그 아까 그 무당 등에 타 있던 여자가 대나무 꼭대기에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어. 진짜 천천히. 와. 정말 천천히. 예. 1cm씩 2cm씩 조금씩 그 막 거꾸로 매달려갖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몸에서 물이 막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대나무 타고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래요. 예. 그래가 뭐 그 소름 끼치는 눈동자를 해갖고 자기를 노려보면서 내려오는데 대나무에 막 손가락을 막 긁으면서 내려오더래요. 막 예. 대나무를 긁으면서. 그때 돼서 이제 막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렇게 한 거다. 예. 눈물 콧물 다 짜고 막 살려달라고 막 빌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가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그 대나무에서 있는 연결돼 있는 천에서 천으로 그 손을 탁 짚는 순간에 갑자기 손을 탁 떼더니 그 내려오던 그 자세 그대로 거꾸로 탁 올라가더래요. 대나무. 예. 탁 올라가더니 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막 손자들도 막 잘못했고 막 다 잘못도 막 빌고 있는 도중에 무당이 막 손자 째려보면서 왜 그러니까 용왕님을 화나게 하냐고. 그렇게 당하냐고. 내가 오늘 네 목숨 살려준 줄 알라고. 예. 하고는 이제 구슬 다시 하더래요. 그래서 적반하장하네. 손자하고 내 친구들은 겁나가지고 막 차로 막 도망쳤대요. 네. 그래서 한동안 거기 막 가지도 못하고 텐트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막 차 끌고 나와서 막 주변 배회하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텐트만 걷어갖고 온 거예요. 네. 물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물 쪽으로는 시선도 못 주고. 그리고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그 왼쪽 눈이 막 터질 것 같이 아프더래요. 갑자기. 예. 그냥 이유 없이 가는데 막 왼쪽 눈이 막 빠질 것 같더래요. 막 그 압력 때문에 눈이 막 빠져나오는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러니까 눈은 막 부여잡고 막 친구들한테 막, 와, 내 진짜 뭐가 잘못됐나 보다, 얘들아.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러고는 이제 할머니가 알려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해본 거예요. 근처에 예. 있는데, 언양에다가. 언양에 아시는 분이 있어갖고. 그 연락드리고 사정 설명드리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신당을 갔는데, 그 무당분 손자를 보고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아이고. 남의 국반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냐고. 사실은 그런데 근처도 가지 말라고. 네. 네 할머니가 그래갖고 너희 집에서 굿 안 하는 거 모르냐고. 네 때문에. 아이고. 다 네 때문에 그 굿 안 하는데, 그 니는 구판에서 길거리니까 그 꼴 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니 막 이것저것 해주시고는 할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손자는. 할머니가 걱정하는 그 마음 반, 그리고 친구들하고 여행하고 싶은 마음 반, 그게 동시에 있다가, 그래도 그냥 여행 더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할머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사정을 했대요. 네. 제가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연락하지 말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알았다.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연락은 안 할 테니까 조심해라. 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다시 나왔대요. 그리고는 네. 여행을 계속 했대. 여행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날 일은 이제 서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얘기를 해요? 그 나쁜 기억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울진에 도착해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네. 어떤 50대 아줌마가 손자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계속 쳐다보는 거. 그래갖고, 밥을 먹으면서 계속 쳐다보니까 신경을 쓰여가지고, 숟가락 탕 내려놓고, 저 아줌마 왜 자꾸 저 쳐다보세요? 물어보니까, 아줌마가, 아이고, 할머니 때문에 네가 지금 고생이 많다, 이러는 거예요. 예. 할머니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할머니 죄를 네가 받는구나. 그 손자는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치. 세상에 피 붙이라고 할머니 하나밖에 없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확 나쁜데 인상 확 구기니까 아줌마가 얼굴 피라고. 그럼 네가 불쌍해서 내가 그러는 거라고.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더래요. 쌩쌩 웃으면서. 예. 그러니까 손자가 아줌마가 뭔데 뭐 할머니 이야기를 들먹이냐고 막 얘기하니까 내가 보니까 넌 부모 복이 없다. 대신에 할머니가 죄가 많아가지고 네가 그 죄를 대신 받는다. 이상한 것도 보고 귀신 해코지도 하지.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너 불쌍하다고 도와주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예, 예.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자 따라갔대, 친구들하고. 손자는 궁금했대요. 혹시나 자기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 해서 할머니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 혹시나 마음이 생겨가지고 갔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의리의리하더래요. 네. 가구도 다 막 비싼 가구고 가전 제품도 다 막 좋고 와 이분 진짜 용한가 보다 하고 막 아닌데 그분이 이제 마실 거 주면서 친구들 점사를 먼저 봐줬대요. 근데 기가 막히게 친구들 점사를 봐주더래요. 성격이 오호. 어떻고 뭐 부모님이 뭐 어떻고 막 얘기만 하니까 와 손자는 내심 속으로 야 이 잘하면 내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막 사주를 막 풀다가 손자 사주를 막 풀다가 사주를 줬는데 사주를 풀다가 너 혹시 부적 같은 거 지니고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예. 손자가 이제 부적 할머니가 챙겨준 거 주니까 무당이 할머니가 부신 부적을 한참 보다가 이게 무슨 부적인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예. 손자는 그냥 호신부라고 할머니가 뭐 귀신 붙지 말라고 준 거로 알고 있다 하니까 무당이 이건 아닌데 이건 신을 막는 부적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근데 이런 부적을 주면 어떡하냐고. 신이 내려와야 길을 막고 있으니까 치워야 된다 이러는 거야. 안 돼. 손자가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막 하니까 이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그걸 치우더래요. 네. 그 빨리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미 뭐 이거 부정 타갖고 안 된다. 뺏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손자는 이제 사실 그때서야 이제 아니 우리 할머니가 무당인데 할머니가 나 호신부하라고 준 거다. 그런데 아줌마가 뭔데 그걸 가져가냐 그러니까 무당이 막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너희 할머니 너희 집에 뭐 신당 뭐 그 무녀도 같은 거 그 신당에 그림 있잖아요. 네. 태화 있냐? 예. 재단 있냐? 단지 있냐? 막 물어보더래요. 근데 손자는 집에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할머니 그게 없어. 신당도 없고 뭐 태화 같은 것도 안 걸려 있고 단지도 없어. 재단도 없고 그냥 일반 가정집이니까 그걸 막 얘기를 하니까 손자가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라고. 그러니까 뭐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신나님 받아가지고 사시는 거지.
할머니 죄가 그래서 죄가 많은 거야.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몰더래요. 예. 그래갖고 손자랑 할머니가 자세한 얘기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만 하니까 할머니가 죄가 많아 네가 고통을 받고 부모님도 풀어야 되고 조상도 풀어야 네가 편안하다. 할머니가 잘 몰라서 안 했나 보다. 그거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풀고 나면 너는 신내림 받아서 이 길 가야 된다. 우리 신령님이 너 제자길 가야 될 애라고 그러신다. 이렇게. 네네. 그러고는 무당이 너 얼마 전에 구탄대 간 적 있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알아맞추는 거야 또 기가 막히게. 그러게 또 믿게끔. 신의 기운이 느껴진다. 너 구타는데 분명히 갔다 온 것 같다고. 내 눈에 보인다고. 신이 반쯤 왔다가 못 온 것 같은데 제대로 풀어야 자리 잡는다. 이렇게 소리를 늘어놨대요. 네네. 손자는 그 무당이 구판 갔다 온 것도 알고 눈에 인상 있는 것도 알고 진짜 대단한 무당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신내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준비해야 되고 네가 진짜 그 길 가야 될 사람인지는 구판에서 놀려봐야 한다. 얘기하더래요. 이틀 후에 신내림꾼이 있으니까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라고. 내가 뭐 나한테 지금 하라는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구경만 하고 가라 하는 거야. 네. 그 할머니가 뭐 자세하게 일러준 것도 없으니까 본인은 이렇게 의리한 집에 있는 무당이 거짓말 할까 싶어가지고 진짜 용한가 보다. 이틀 후에 한번 가보자 하고 친구들하고 숙박업소에서 이틀 더 머물렀대요. 거기. 아 믿으셨구나. 울진에서. 안타깝게. 예. 네. 그래서 시간대보다 굽 벌어지는 날 이제 그분이 오라는 대로 갔는데 사람들이 상을 막 차리고 있더래요. 네. 굿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자기 눈에 엄청 신기해 보이잖아요. 막 굿상 막 펼쳐지고 막 하니까. 그렇게 이제 굿이 시작되는데 막 징소리, 꽹가을 소리 막 춤추고 신내림 굿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진짜 전혀 아무런 느낌도 안 들더래요. 감정도 네. 1도 안 들었대요. 와 신기하다. 굿이 이런 건가? 뭐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내림 끝나고 나서 무당군이 이제 새로 신내림 받은 분이 가리키면서 그 새로 신내림 받은 분이 손자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더 공수를 하더래요. 예. 아이고 저 할머니 저 불쌍한 자손 굽어 살펴가고 좋은 말 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내림 받았다는 손자가 무당한테 다가와가지고는 막 그 친구도 먼저 끊어안아주고 아이고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고생한다. 막 이런 손자를 막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막 손자를 막 다독이더래요. 아이고 예. 이렇게 손자가 아무 느낌도 안 드는데 그렇게 뭐 다독이더니 혼자서 막 춤을 추더래요. 네. 빙글빙글 돌면서 그 손자는 일도 안 되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바닥을 막 뒹굴뒹굴 거려서 몸을 막 튕기더래요. 예. 그래갖고 손자가 이러고 있는데 무당들이 친구 막 잡아다 눕혀놓고는 막 귀신 쫓아댄다 막 이러면서 막 구판 한가운데다 끌어다 놓고 막 그러니까 손자는 더 겁이 난 거예요. 예. 자기 눈앞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만하라고 막 사람 죽는다고 그러고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이제 굿당을 뛰쳐나오려고 했대요. 그 무당이 손자한테 그러더래요. 너 지금 여기서 나가면 후회한다고. 친구들도 너도 지금 귀신한테 걸려있는데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막 이러고 예. 손자는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라 하고 굿판을 막 도망쳐 나왔대요.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정신 빼놓고 있고 운전할 사람도 없고 막 차로 왔는데 딱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쓸데없는 데 기웃거리냐고. 네. 그러니까 그 꼴을 당하지. 어디고? 물어보셔가지고 어디라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전화 끊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가지고 할머니 아시는 분한테 손주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삼척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한 걸음에 달라오셨대요. 연락받고 할머니 연락받고 그러니까 친구분들 상태 보시고는 어디서 뭐라고 왔는데 이런 미치게 따라 붙어 다니냐고. 네. 그 손자는 이때는 당시 할머니가 이제 가려두고 굿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지간한 학기 아니면 느껴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 본 무당이 막 자기 다독여줄 때 감정이 1도 안 느껴진 거예요. 친구들은 탄 거고. 그 친구들 몸에 작기부터 왔다고. 어디서 이런 거 다 알고 왔냐고 막. 그 사정 설명 드리니까 이분이 들으시고 본인 집으로 가자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할머니 신딸분하고 같이 오셨대요. 네. 삼척을 건너오셨대요. 그 손자는 보고 호통을 치셨대요. 이 멍청한 게 내가 쓸데없는 데 관심 두지 말라니까. 왜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둬가지고 문제를 만드냐고.
너는 괜찮지만 네 옆에 있는 친구들 어떡할 거냐고 너 때문에 예. 괜히 엄한 놈하고 붙어가지고 딱 봐도 누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어디 다녀왔노? 말해라. 그러니까 손자가 이제 그 신불산에서 있었던 일을 쭉 설명했어요 할머니한테. 예. 할머니는 당장에 차로 가셔가지고는 차에 있는 귀신을 불러냈대. 예. 빨리 말하라고. 어디서 따라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불산에서부터 귀신이 따라왔대요. 그 물귀신이 따라온 거예요 서너시. 네. 손자는 못 느끼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신불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 물귀신들 되돌려 놓으려고. 가니까 할머니 그 구판에 벌어진 계곡에 도착하셔가지고 거기서 누가 구판을 신나게 하고 있더래요. 네네. 신나게 하고 구판하고 있더래요. 손자가 보고 저 아줌마 막 저 왜 사람이요. 저 아줌마가 할매 저 아줌마가 내 묶어놓고 용왕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무당이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무당 무당하고 물하고 같이 팔아보시다가 에잉 엄한 놈 보고 용왕이라고 지가 잡아먹은 사람들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제사 받아 먹는데 와. 저걸 무슨 용왕이라고 대접하고 있냐고. 그 여자 귀신은 이제 뭐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물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 할머니 때 겁나갖고 예. 쫄아서 그 할머니가 그제서야 이제 할머니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손자가 얘기 막 풀고 있는데 고민하시다가 내가 마저 얘기해줄게 하시더니 할머니가 물어보니까 그 귀신은 물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물귀신은 네. 무서워서 할머니를 빤 쳐다보고 있더래요. 무당은 막 음식 깔아놓고 막 춤 막 추는데 할머니가 그 꼴 보시다가 말씀하셨대요. 아유 제자라는 이 용왕인지 물귀신인지 구분도 못하고 용왕도 아닌 놈한테 용왕 먹이기를 하고 자빠졌노. 용왕 먹이라는 게 있대요. 그죠? 할머니 용왕 먹이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용왕한테 지성 드리는 게 용왕 먹이기래요. 용왕 때릴 먹이기. 예, 용왕한테 뭘 먹인다 그래서 용왕 예. 먹이기라고 한대요. 그거를 이제 물귀신한테 해준 거예요. 용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가 용왕인 줄 안다고. 저거 그 신따분한테 가가지고 그만하라고 정신 사납다고. 그 신따분 조용히 가가지고 말을 하셨대요. 네. 근데 할머니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신따분이 정중하게 얘기하는 꼴이. 그래서 할머니가 가가지고 구판을 엎으셨대 구상을. 예. 가가지고 파이트지 파이트. 확 엎었대. 확 엎은 다음에 할머니도 화가 난 거예요. 그치. 자기 손자한테 그랬으니까 화가 오죽 나겠어요. 그렇죠. 할머니가 못 참는 두 가지가 있대요. 손자 건드는 거하고 신 갖고 장난치는 놈들. 네. 그거는 못 참으시겠더래요. 그래서 구상을 확 엎은 다음에 이렇게 거하게 상처를 놓고 구판하고 있으면 없는 용왕님이 여기 오냐고. 네. 여기 오기라도 하냐고. 니놈들이 그렇게 넙죽 용왕 먹이게 하니까 귀신 주제에 신노릇 하는 거 아니냐고. 호. 할머니가 구상 엎고 나서 이제 다들 할머니한테 시선을 쏠린 거지. 웬 할머니가 하고 구상 엎으니까. 그러니까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무당한테 하대하시면서 아이고 이 못난 제자야. 용왕한테 빌어야지. 홀려도 단단히 홀려가지고 저 물귀신한테 용왕님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기가 차다. 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그냥 한 말 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어린 애들을 그렇게 겁을 주냐고. 그냥 적당히 말로 타일러 가지고 보내면 되지. 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내가 화가 나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왔다고. 니 뭔데 내 손자한테 버르장머리 없다느니 그렇게 욕을 하냐고. 용왕님이 화가 났다고. 저게 용왕이냐고. 니 눈에 저게 용왕으로 보이냐고. 얘기를 막 했대요. 내 손자 마음 다치겠냐고 저런 것 때문에. 네. 할머니는 긴가민가 했대요. 진짜 용왕신인 줄 아신 거야 할머니도. 구판 했다 그러니까. 용왕신이면 진짜 아이고 손자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드리려고 오셨대요 그때. 네네. 근데 저 단계에 손자 놀라게 했다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무당 둘은 이제 할머니 구상 엎으니까 이미 바닥에 처박혀고 잘못했다 그러고 예. 이거 깽가리 북치는 사람들은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머니는 그렇게 신나게 욕 한바탕 하신 다음에 그 계곡 안에 있는 그 귀신한테 말씀하셨대요. 네. 네가 거기서 올라올래 내가 물에 들어가서 끄집어낼까 그 얘기하셨대요. 무서워. 내가 너 들어가서 끄집어낼까. 어디 물귀신 주제에 용왕 행세를 하냐고 니가 지금. 빨리 나와서 잘못했다고 빌라고 사람들한테 속여먹은 거. 그러니까 영혼이 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잡으러 온다니까 나와야지 뭐. 그럼요. 할머니 잡으러 들어간다니까.
그래 혼내고 나서 이제 신불산에 있는 굿당으로 그 무당하고 용왕 행사하던 물귀신을 데리고 가셨대. 예. 굿을 한번 해주셨대 거기서. 알고 보니까 물귀신이 원래는 무당 신어머니가 건져주려고 굿을 했대요. 네. 그 영혼을 위해서 건져주려고 굿을 했는데 엄한 영혼을 끌고 나온 거예요. 엄한 영혼을 끌고 나와가지고 딸이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화가 난 거예요. 네. 그 꼴이. 그 후에 이제 그 신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그 신딸이 거기서 구슬하니까 그걸 홀린 거예요. 네. 용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홀려갖고 용왕 먹이를 시켰대. 용왕 먹이기를.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그랬나 제자들이 뭐 그럴 수도 있다. 영혼들이 많이 있어 보면 뭐 여자면 같은 여자인 줄 알지 뭐 어떻게 생긴 줄 알겠노. 못 보는 무당이면 내가 뭐 대신해서 미안하다. 오늘 여기서 내가 너 돌려보내주겠다. 그래도 네가 뭐 사람 죽인 건 아니지 않느냐. 네네. 여기 원래 있던 뭐 영가들 하나씩 하나씩 보내준 거지. 그냥 영왕 먹이기만 해서 그냥 힘만 풀려서 그런지 그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갈 거지. 그러니까 간다고 그걸 풀어주고 보내셨대요. 그 영혼을. 그리고는 무당한테 심보 곱게 쓰라고. 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했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겁을 주면 되냐고. 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잘 불려먹고 살아라 하시고 굿당을 나오셨대요. 네. 그래 손자가 할머니 끝난 거예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끝났다 하고 차로 들어와서는 이제 저 사람이야 사리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고 니놈들한테 신고 구경하러 오라고 한 그 놈이 나쁜 놈이라고. 네네. 엄한 귀신 붙인 놈 어디 있냐고. 근데 이놈 찾아가 낯짝 한번 봐야겠다 하고 그 길로 이제 울진으로 다시 향하셨대요. 그 네, 무당 찾으려고. 울진에 도착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신내림 받으러 왔다 해라고. 네. 신딸은 이모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다음날 그 무당집을 가셨대. 연락을 해가지고 네. 손자가 제가 신내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친구도 이상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무당이 그러면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가니까 손자 친구 보고 옆에 할머니 보시고는 아이고 그래 잘선 살리려고 오셨냐고 이제서 찾아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보고 웃으시더래요. 웃으면서 네.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할머니가 쓱 쳐다보고 맞장구 치셨대요. 제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도와주실 분 찾는데 이렇게 인연이 됐다고. 할머니 속으로 어디까지 하나 보자 생각을 하셨대요. 네. 어디까지 하나. 그러니까 그래도 뭐 호주 잡시는 모신 놈이면 할머니 신명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것도 아닌 거야. 그것도 아니 신명이 없는 거야 그냥. 예. 없던데 무당행세라고 있는 거예요. 연기로? 그게 할머니 신명을 볼 정도의 눈이 되면은 엎드려 싹싹 빌어야지. 그렇지. 예, 맞아요. 그만한 신령을 받는데 빌어야지. 바닥에 쳐박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 보고 할머니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놈도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가만히 이제 따라가셨대요. 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계속 두고 보시는데 할머니 무당이 이제 무당한테 아이고 저희가 지금 가진 게 얼마 없다 이거밖에 없다 어쩌냐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일단 조상 풀어보고 그 위에 신길 가도 된다고. 손자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조상을 빨리 풀어야 되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구슬하지. 네. 군날짜를 그렇게 잡는 게 어디. 할머니는 속으로 아니 무슨 군날을 잡는데 뭐 내일 바로 하자고 그러고 뭐 아이고 그래 하자는 대로 하자 그러고 어디 굿당이냐고. 어디 굿당이라고. 할머니가 들으시고는 아는 굿당이야. 그래갖고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하고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일 그곳에 가서 뵙시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오면서 신딸분한테 그 늦은 밤중에 가가지고 당주한테 얘기하라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냅두라고. 그 신딸분이가 당주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예. 내일 저희 어머니가 여기 뭐 신고 사러 오신다. 신고 좀 직접 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누가 손자한테 뭐 신내림 해준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냥 지켜보자 하신다. 네.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받아주셔라 해가지고 당주가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구판에 가가지고 할머니가 태연하게 구판에 앉아 계셨대. 이렇게 9시 막 시작됐대. 그 무장은 이제 막 신장대를 잡고 막 뛰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신이 올 리가 있나? 예, 그러니까. 내가 거기 틀어 안고 앉아 있는데 내 신명이 앞에 계시는데 어느 미친놈이 거기서 구슬 뛰겠다고 오겠노? 어느 미친 잡신이 거기서 구슬하러 오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가만히 그 신장대 뛰다가 안 내니까 결국은 아이고 신기하다고.
신도 안 오고 찾기도 안 오고 조상도 안 온다고. 아 이거 조상 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예. 이거 부정을 쳐야 될 것 같다고. 뭔가 단단히 이 집에 뭔가 단단히 애군이 꼈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다시 날짜를 잡재. 네. 할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불쌍한 내 자손 살리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할머니가 막 안면 물싸고 막 얘기하셨대요. 막 우쭈쭈 해주셨대요. 무당 납기. 그렇게 하고 가만 기다려봤는데 2주 후에 연락이 오더래요. 훗날 다시 잡혔다고 오라고. 할머니가 모른 척 다시 국발에 가셨대. 근데 이제 이 무당이 안 되니까 다른 무당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 본인 능력으로 안 되니까 다른 무당을 데리고 온 거야. 그 할머니 집안 애군 풀어야 된다고. 그리고는 작두를 가져다 놓고 이제 구술하겠다는 소리를 늘어놨대요. 할머니 앞에서. 이게 돈은 좀 들지만 효과는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저희가 이 집안에 끼인 거 다 풀어드리겠다고. 네. 조상이고 뭐 다 풀어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막 하더래요. 옆에 데리고 온 무당을 데리고. 근데 그 옆에 데리고 온 무당도 할머니 보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뻔하잖아. 아무 반응도 없는 거 보면. 하고 할머니 알겠다고, 알고 감사하다고 막 얘기하고 그냥 직접 한번 놀려보라고 가만 두셨대요. 할머니가 그 마당을 쑥 둘러보시니까 아시잖아요. 할머니 구슬 많이 했으니까. 보니까 이게 그 준비한 게 군웅 타살굿이랑 작두거리를 준비해 놨더래요. 군웅 오판에. 타살굿. 군웅 타살굿하고 그 군웅굿이라고 하잖아요. 군웅굿이랑 그 돼지 하나 놔두고 네. 군웅굿이랑 작두를 준비해 놨더래요. 애군이랑 부정 친다고. 할머니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할머니 전문이잖아요. 이게 타살굿이랑 작두거리가 전문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어이가 없는데 그냥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가만히 두셨대요. 굿이 시작되고 그 무당이 돼지 막 앞에 막 칼 가지고 막 하고 돼지 막 칼로 찌르고 막 난리 부르스로 치더래요. 신명도 네네. 없는데. 할머니는 그게 나름대로 그게 신기했대요. 할머니는 또 신을 볼 눈도 없는 게 무당하고 있는 게 일단 신기하기도 하고, 어디서 구파는 배웠는지 신도 안 놀리는데 신 놀리는 것처럼 놀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어머니 막 불효자가 막 얘기를 하더래요. 네네. 아들 얘기를 꺼내더래요. 할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했는데 아들을 끄집어 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할머니가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네. 아니, 무슨 이성을 떠난 아들이 여길 왜 오냐고. 무슨 한이 있어가지고. 한도 무당은 연신 아들이 왔다고 막 그 구는거리 막 집 타살굿 하면서 막 음식을 막 입에 막 쳐넣고 막 뱉고 술 막 마시고 이러더래요. 딸하긴 어디 본 거 있네. 아니 예. 아니 뭐 잡신이라도 들려갖고 그러면 이해라도 하지. 할머니가 보시면 이해라도 하지. 맨정신에? 네, 그러니까 군웅이라도 들어와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네네네. 아무것도 아닌데 뭐 몸에 신도 안 실렸는데 막 그러고 있으니까 멀쩡한 자식으로 쓰니까 아이고 눈이라도 트이든지 아니면 기라도 느끼면 옆에 있는 내 실령님이라도 볼 낀데 저 뭐 하는 거고 싶더래요. 불쌍하더래요. 그래도 예. 밥 비려 먹으려고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화도 안 나시더래요. 그거 보니까. 그래도 뭐 신명이라도 있는 놈들이 그러면 할머니 뭐 타일이시기도 하는 건데 네. 일반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타일이기도 뭐 한 거예요. 가만 두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 아들 실렸다고 실컷 춤추다가 손자 앞에다 앉혀놓고는 아이고 불쌍한 내 귀한 자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너를 예. 살리려고 내가 오늘 왔다. 집안에 모두 내군 내가 싹 짊어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구판 뛰러 온 사람들이 맞장구 쳐주더래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해주셔야죠. 감사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작지에 올라가지고 뭐 모든 내군 다 가져가려니까 그렇게 하라라. 오늘 작지에 발을 한 발 턱 올리더래요. 예. 할머니가 그거 보시고는 야 거기서 스톱 시키셨대요. 아이고 보살님요 그만하라고. 당신 조상이나 제대로 풀어먹여야지. 당신 조상도 안 풀어먹고 남의 집 애군 건다고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예. 구능거리도 작두거리도 다 무슨 소용이냐고. 신명도 없는 사람이 구능 놀린다고 풀릴 것도 아니고 작두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갓집이 잘 풀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굳이 쓸데없이. 그러니까 그 무당이 이제 막 그 앞에서 막 뭐 당신이 뭔데 막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네. 볼 줄도 모르는 게. 할머니가 그제서야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풀어주셨어요. 네네. 막 꽹가르 치는 사람, 뭐
그 주변에 도와주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다 풀어주셨대요. 야, 너네 집 뭐 있지? 뭐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벙찐 거지. 그 앞에서. 벙찐 거지.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그 보살님 보시소. 무당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보니까 신기는 있는 것 같은데, 조상을 안 푸니까 신이 안 오는 거 아니냐고. 예. 당신 조상 먼저 풀고 해야지. 그 아까 내 아들이라고 하고 그 처먹은 거 누군지 아냐고 얘기하셨대. 그러니까 그 당신 아들 아니냐고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내 아들이 아니고 비명에 가신 당신 삼촌이 지금 당신 몸에 실려갖고 그 구능거리에서 그렇게 주워 처먹은 거라고. 오. 근데 그거 안 풀어주고 남의 집 그거 풀어주고 있냐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풀릴 리가 있냐고. 그거부터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괜히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몸에 자꾸 귀신이 들러붙는 거 아니냐고. 예. 당신이 굿할 때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뭐 이북신을 모셨다 막 이러면서 이거 타살꾸시고 뭐고 하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군웅을 놀리려면 제대로 놀려갖고 하든가. 원래 그 이북신 되게 복잡하대요. 네. 오래 걸리고. 막 구능거리 놀리려면 1시간 반씩 막 춤춰야 되는데 할머니도 1시간씩 막 춤을 춰야지 그 구능이 그 흥이 돋아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 네네. 30분 하고 그걸 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당신 조상내 먼저 풀라고. 내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나도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못 도와주겠다고. 내 피 같은 내 손자한테 왜 그렇게 상처를 줬냐고. 마음에. 안 그래도 어린 나이에 피부치에 부모 잃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애한테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사람 마음 가지고 놀면 되냐고. 네네. 내가 당신이 신명이라도 있고 이런 짓을 했으면 크게 혼내려고 했는데 다행히 신명은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조상기가 붙어갖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얘기한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당신도 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풀어먹으면 제갓집이 잘 풀리냐고. 이게 타살굿을 막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혹시나 타살굿을 하는데 그 집이 불가 쪽에 빌던 사람이면 어떡할 거냐고. 예. 남의 잘 되려고 해주는 굿인데 불가 쪽에 비는 사람한테 타살굿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집안 완전 망가진다고. 그거 오.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뭐 아무나 붙잡고 타살굿을 하냐고. 애군 걷는다고. 네. 그거 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배울 거면 제대로 배워가지고 놀리고 신을 제대로 받아서 놀리라고. 이런 게 하지 말라고. 눈속임으로. 뭐 막 그 귀신 푸는데 이렇게 피칠갑 하면서까지 귀신을 푸냐고. 얼마나 대단한 악기라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부디 그냥 제대로 신 받아가지고 옳은 길 가라고. 내가 할 말은 그것뿐이라고. 네. 내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냥 다 한 번씩 풀어준다고 얘기를 딱 하셨대요.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정숙해진 거지, 분위기가. 그치. 갑자기 웬 할머니가 막 술술 풀어 제끼니까. 그리고 이제 구판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당주가 오셔가지고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시더래요. 아이고 어르신 잘 계셨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자네한테 어려움 부탁했다고. 근데 앞으로는 자네도 사람 가려가면서 받으라고. 자네도 보는 눈이 있지 않냐고. 당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알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함부로 타살꾼 이런 거 하면은 그 집안 발칵 뒤집어지는 게 일도 아닌데 이런 거 좀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하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일을 끝내셨대요.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다행인데 예. 그 굿을 집전한 무당하고 그 데리고 온 무당 있잖아요. 소개시켜준 무당. 예. 이 두 명이 앙심을 품은 거예요. 아,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게 알아듣도록 이게 앙심을 품은 거예요. 착하게 얘기했는데도. 예.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사주를 받았잖아요. 그 손자 사주 받은 거 가지고 손자한테 양밥을 찔러 넣은 거예요. 이런, 씨. 뒤에 가가지고. 근데 할머니는 그 간번에 알지. 그 양밥을 치면 들어오는 게 할머니 느껴지시니까. 예. 그게 100% 추적이 가능하대요. 양밥 치면. 네. 기운을 따라가는 게, 기운이 따라 들어오니까. 그래, 따라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구판을
작살 내놓으셨대요. 그 따라가가지고 양밥 무당하고 셋을 조져놨대요. 그냥 예. 다시는 구판 못 해먹게 싹 10명이고 뭐고 싹 걷어가지고 그냥 밥비로 못 먹게. 그리고는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고. 너네 이거 못 해먹게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인간적으로 설명했는데도 이렇게 행동을 하냐고. 어떻게? 이게 양밥이 종류도 많은데 왜 하필 사람을 그렇게 해하는 양밥을 하냐고. 어떤 좋은 양밥이었대요? 양밥도 많은데 좋은 양밥도 많은데 왜 그 수많은 양밥 중에서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양밥을 치냐고. 그렇게 해서 끊어 놓으셨는데 그 후에 한국에서 못 빌어먹고 사니까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 나중에 알아보니 뭐 일본으로 가면 뭐 되나? 뭐 일본으로 가서 뭐 다시 불려 먹었겠죠. 와, 근데 충격적이다. 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요. 그 뒷이야기가 그 양밥 얘기가 뒤에 더 있어요. 근데 길어지니까 짧게 함축시킨 거예요. 어차피 뭐 양밥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손자님을 해하려고 했던 거고 그걸 네, 그 할머니께서 사주 받아갖고 했으니까. 그치 느낀 다음에 가서 그냥 와 근데 할머니께서는 박살 내놓으셨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는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도 이렇게 못 알아들었네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밥을 그 챙피를 줬다 이거에 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판 부르면 이제 오지도 않을 거고. 네네. 그 꼴을 봤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좀 잘하는 무당한테 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한 거예요. 참. 근데 그 상대방 무당도 할머니 손자라는 거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몰랐을까? 양밥 알았겠죠. 쳤을 때 그 할머니 사주가 아니라 손자 사주니까 그치. 그냥 해준 거예요. 해주는데 할머니가 이미 내 자손이다 이걸 찍어놨기 때문에 예. 100% 들어오면 안 돼요, 할머니는. 탁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신령하고 손자하고 약간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할머니 손자 안 보이게 하려고 할머니 어르신이 신경 계속 썼다 그랬잖아요.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금방 아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쫓아가가지고 그냥 엎었지 뭐. 신당에 엎었지 뭐. 다 깨부수고. 와, 근데 오늘 이야기도 엄청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리고 만신 할머니는 역시 만신 할머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그게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또 좀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처먹고 또 양밥을 해버렸네요. 그 어리석은 무당들은.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요즘 오늘- 양밥 얘기가 많이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양밥은 어쨌든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이상은 그냥 안 좋은 걸 날린다. 요 정도로만 봐도 되니까요. 근데 원래 뭐 양밥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뭐 흔히 얘기해서 부적도 양밥의 한 종류래요. 네, 맞아요. 양쪽이 다 양밥이라고 불려요. 저주술도 그렇고 좋은 것도 좋은 있는데 것도 양밥이라 하고 그쵸. 굳이 아빠네. 나쁜 걸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할머니가. 아빠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네. 이렇게 이야기 길게 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물 한 모금 드시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네. 아유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아닙니다. 네, 너무 자른다고 감사드립니다. 잘랐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그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극도의 무속적 단어들이고 무속에서만 좀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이야기 자체가 또 넉건진다 할 때 물귀신들을 끌어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넉건진다는 게. 근데 또 그거를 할 때부터 또 할머님께서 그 무당을 찾아가기까지의 이 또 에피소드가 너무나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만신 할머니는 지켜보고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났었고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집에 화재가 났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 공포스러운 일인데
그러고 나서 또 어떠한 존재들도 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푸글레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좀 많이 긴장되시나요? 네,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남자끼리 통화하는데 뭐가 긴장이 돼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편안하게 그냥 겪으신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예, 잠깐 설명드린 거 같이, 뭔가 네네. 2층 집에 2층에 불이 났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이제 불이 네네. 난 2층 집이 발견을 했어요, 저희가. 네. 발견하고, 이제 제가 간 건 아니고, 이제 저도 보긴 했는데, 저희 지인 형이 이제 다녀오고 난 뒤에 이야기해준 것들이에요. 네. 오, 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하고 또 제가 겪었던 일들도 있긴 한데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짧게 처음 제가 그 존재들을 마주했던 그런 얘기 짧게 들려드릴 수 있으면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우선 저는 이제 쪽에 이제 고향이 시골이에요.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논밭도 많고 이제 강, 뭐 저수지, 특히 뭐 달동네 이런 곳이 많아요. 네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2층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달동네 쪽에 있었던 집이에요. 예.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달동네 골목이나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많이 놀았어요. 친구들끼리. 뭐 네네. 형들도 그렇고 뭐 놀았던 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거고 그 중에 어느 날 저희가 제 친구들과 함께 그 달동네를 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택 앞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불에 그을린 그런 자국이랑 불의 탄 냄새들이 엄청 많이 오, 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조금 으스스해서 그냥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놀자. 그렇게 해서 한 곳에 가서 그날은 놀았어요. 네네. 그리고 며칠 뒤에 저랑 같이 운동하는 형이 계신데 그 형을 그냥 돌비 형이라고 부를게요. 도령, 예. 네, 그 돌비 형이 어느 날 운동하러 오셔서 저한테 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얘기해줘요. 이러니까 니 그 달동네 불난 거 혹시 아나?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 안 그래도 저 며칠 전에 그 가가지고 뭐 여기 어디에 거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형이 또 거기 맞다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준 거예요. 오, 예. 돌비 형이랑 이제 친구 3명이랑 이제 총 4명이서 제가 강에서 수영을 많이 해요. 시골이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네. 네, 여름날에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저희는 안전해서 많이 위험한 곳이 아니어서 이제 밤까지 수영을 해요. 밤에요? 사람들도 많고, 네네, 사람들도 많고 해서 안전해서 수영도 하고 하다가 이제 밤 9시쯤 이제 이 형들이 이제 집에 가자. 옷은 그대로 홀딱 젖은 상태로 그냥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중에 친구분 한 분이 이제 야, 우리 그 불난데 이따 가던데 그거 한번 가볼래?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이제 어리기도 하고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고 운동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래 뭐 가자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가자. 갔대요. 네. 네, 그래서 갔는데 막상 그 가니까 이제 돌비 형이 느끼기에 막 폴리스 라인도 쳐져 있고 막 불탄내가 아직도 계속 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형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주춤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까불까불한 형이 막 또 또 뭐하노? 막 쫄았나? 얼른 들어가자. 뭐하노? 나
새끼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또 그럼 또 그 형들도 막 또 자존심 상하니까 저기 왔잖아 뭐 들어가자 뭐 있겠나 하면서 막 들어갔대요. 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집 구조가 이제 철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현관을 들어가면은 이제 현관문 앞에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고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었대요. 네. 네, 그러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거실이랑 부엌이 있고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대요. 네네. 뭐 1층, 2층 같은 경우는 뭐 다 옛날 그 학교 복도 나무바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나무바닥이었대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화재가 났던 곳이라 이제 삐걱삐걱 소리로 나누면서 이제 검은 색깔 책가루들이 막 날리더래요. 네. 그러고 뭐 가전제품들도 마찬가지고 다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랬는데 뭐 1층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없고 2층에 올라갔는데 2층에도 방이 2개가 있었대요. 네네. 방이 2개가 있는데 한 방은 이제 여자아이 뭐 인형이나 뭐 침대 같은 것도 있는데 다 아이가 쓰는 이제 여자아이가 쓰는 것 같은 가구들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다른 방 하나는 이제 뭐 옷장이라든가 뭐 잡동사니들 거의 반 창고 정도 그렇게 사용을 했나 봐요. 그런 네네. 방이 있고 여긴 좀 신기한 게 다락방이 있는데 그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집에 이제 다락방이 위에서 청정에서 손잡이를 당겨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그 계단이 내려오는 그런 다락방이 있잖아요. 예. 네, 그걸 보고 조금 돌비형은 좀 무서웠대요. 뭔가 괜히 괜히 긴장되고 그랬는데 친구분 한 명이 그걸 잡아 당겼대요, 그냥. 다락방 그 네. 사다리 같은 거. 그렇게 이제 다락방 계단을 내려서 이제 내린 형이 먼저 올라갔대요. 올라가면서 뭐 욕을 하시면서 깜짝이야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돌비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머릿속을 누가 흔드는 것 같은 느낌에 이제 조금 어질어질하더래요. 네네. 네, 그러다가 또 괜찮아졌는데 그 첫 번째로 올라간 형이 올라가자마자 욕을 하고 그 앞에 보니까 곰돌이 인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다락방에. 곰돌이 인형이 그 올라가는 계단 쪽을 마주 보면서 딱 앉아져 있는데 중간에 한쪽 눈알이 빠져 있고 이제 거의 반쯤 타 있고 이제 솜이 조금 튀어나와 있더래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로 올라갔던 형이 그걸 보고 놀라고 깜짝이야 막 욕을 하면서 그 인형을 발로 찼대요. 찼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돌비 형은 그렇게 울렁울렁하고 뭐 그러다가 괜찮아져서 이제 형 4명이 다 올라가서 그냥 구경을 했는데 구경을 하니까 그냥 여자애들 뭐 장난감도 있고 그냥 놀이방 같은 느낌? 뭐 그런 방이었대요. 네네. 네, 그렇게 하고 뭐 별거 없네 이러면서 그냥 내려와서 탕방을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돌아오는데 돌비 형이 왠지 모르겠어요. 그 형 말로는 왠지 그냥 등줄기가 막 서늘하더래요. 예. 뭔가 느끼셨구나. 네, 그냥 뭔가 좀 서늘하더래요. 아까 뭐 울렁거리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뭐 이제 집에 가니까 뭐 별거 있겠냐 이러고 그냥 나왔대요. 그렇게 나와서 4명이 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으니까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순서가 거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4명이 앞에 뭐 돌비형 친구 뭐 A, B가 먼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돌비형이 가고 그 맨 마지막에 이 형을 그냥 휘바형이라고 할게요. 휘바형, 예. 휘바형이 가고 있었는데 뭐 AB형들이 느낄 때는 이제 잘 가다가 갑자기 돌비형이 예. 넘어지더래요. 자전거에서 예. 쿵 소리가 나고 이제 그 형들은 이제 앞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소리만 듣고 뭐지 하고 돌아보니까 걔가 넘어진 거래요. 돌비형이. 그래가지고 야 무슨 일이고 막 내려가지고 야 걔 안 나 이러는데 그 맨 뒤에 오던 휘바형이
예. 그때 갑자기 휘바를 외치면서 예. 엄청 빨리 달려가더래요. 그냥 지나가 버리더래요, 형들을. 그냥 막 예. 휘바 막 이러면서. 휘바 휘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예, 막 그러면서 지나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돌비 형한테 왔던 형 둘 중에 한 명이 쟤는 저한테 또 와 저러노 이러면서 그 친구를 잡으러 막 갔대요. 예. 그 친구를 잡으러 갔고 남아있는 형은 돌비 형을 일으키고 야, 니 왜 그러는데? 하면서 갑자기 넘어지노. 뭐 거기가 이제 또 아스팔트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웅덩이도 없었고 뭐 걸림돌 거리가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돌비 형도 이제 거기서 어버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도망갔던 형한테 연락을 했대요. 네.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시내에 이제 모임의 장소가 이제 맥도리아라고 있어요. 이제 맥도리아가 이제 모든 저희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둘씩 이제 그쪽으로 모여서 이제 그쪽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한 건데, 네. 먼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친구가 야 돌비야 니는 가만히 있다가 와 넘어지나 아까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와 그러노 막 이랬대요. 네. 그러니까 돌비 형이 갑자기 자기도 막 으아하다는 듯이 막 자전거를 잘 타고 가고 있었대요. 잘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갑자기 천둥 소리 같은 게 쿵 한번 들리더니 갑자기 땅이 꺼지더래요. 땅이 밑으로 훅 꺼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이거 있다 얘가 3층 아파트 3층에서 떨어지면 막 이런 느낌일 것 같다 하면서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물어봤던 형이 막 웃으면서 막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너 그딴 소리 어딨냐면서 나 잘 가고 있던 길이 뭐 꺼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더니 괜히 쪽팔려서 그러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니까 갑자기 그 아까 휘바를 외쳤던 휘바 형이 갑자기 막 정색을 하면서 원래 그런 형이 아닌데 정색을 하면서 야 진짜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짜 아무 뜬금없이 봉주를 해주네. 야, 예, 진짜일 수도 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물어봤던 형이 아니 또 얘는 또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좀 그래 휘바 니는 그럼 도대체 막 넘어지는데 니 혼자 와 그 욕하면서 뛰가노 막 이렇게 말했대요. 네네.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휘바 형을 데려갔던 형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더래요. 그 형은 이미 들은 거예요. 휘바 형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네.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이제 뭐 양쪽에 뭐 밭이거나 뭐 산이거나 아니면 뭐 저수지도 있고 뭐 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두워요. 네. 거기다가 그때만 해도 거의 지금 10년 좀 더 전이니까 이제 가로등 같은 게 엄청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로등 이제 주황 색깔 가로등이었는데 휘바 형이 자전거 맨 뒤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가로등이 비치는 곳에서는 괜찮은데 가로등이 살짝 이제 가로등 그 안에 안 들어오는 곳에 갈 때 돌비 형 뒤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더래요. 막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돌비 형 그 자전거 뒤에 뭐가 살짝씩 보이더래요. 예. 그리고 또 가로등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고 또 가로등에서 좀 벗어나면 또 뭔가 살짝씩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정확히 딱 지켜보니까 그 돌비 형이 넘어지기 한 10초 전 있잖아요. 예. 넘어지기 한 10초 전에 그 형체가 딱 보인 거예요. 그 형 말로는 그 형체가 이제 자전거 뒤에 돌비 형 자전거 뒤에 돌비 형 허리를 감싸고 있는 이제 고개는 반대로 돌려서 그 휘바 형을 바라보면서 한쪽 눈이 거의 뭐 안 보이다시피 거의 파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근데 옷이랑 이제 몸이 좀 그을려서 반쯤 그을려서 검은 형태가 머리카락은 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그 휘바이형 쪽으로 막 날리는 거예요. 와, 소름 쫙 돋는다. 예. 네, 그걸 보고 그 휘바이형이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당황도 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이게 엄청 미묘한 감정이 들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막 페달만 막 밟고 있었대요. 예. 그러다가 이제 휘바이형이 넘어지기 직전에 그 형체가 그 휘바이형을 보면서 씩 웃더래요. 예. 씩 웃더니 그 돌비형이 바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그 형체는 사라지고 예. 그러면서 그 형은 그때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휘바를 외치면서 막 달려간 거예요. 예. 막 휘바를 외치면서 달려갔어요. 그렇게 이제 사건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휘바 형이 아까 그 집에 들어가서 고민형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 고민형을 발로 찬 게 휘바 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 연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것 같아요. 그 괜히. 휘바 형이 예. 네, 괜히 그런 데 가서는 이제 뭐 물건 건들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예,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발로 찼던 형이 그 휘바 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끝나는데 그 집이 실제로 화재가 났던 것도 맞는데 이제 그 세대에서 뭐 그냥 말 그대로 소문만 가족분들이 안 좋은 일을 이제 화재 사건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확실치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었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이제 귀족님들도 뭐 상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너무나 이야기 네. 상상되게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검은 네. 형체 있잖아요. 자전거 뒤에 네. 타고 있던 그 형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형체였나 보네요. 여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였다고 했어요. 여자. 네. 와, 근데 살짝 머리카락이. 옷이 살짝 네 원피스 같은 옷에 이제 그것도 이제 타가지고 검게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타고 어느 부분은 살짝 사람 형태고 한데 이제 허였다고 해야 되나 누랬다고 해야 되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불에 확실히 뭔가 네. 그을린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서 한쪽 눈은 뭐 쉽게 말해 뭐 자유로 귀신들 보면은 막 파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한쪽 눈은 그런 느낌이었고 한쪽 눈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오. 그 파인 눈도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파여서 없는데 눈동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머리카락은 꼬불꼬불한 게 엄청 길게 늘어져서 자기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이제 자기 쪽으로 이렇게 막 휘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형이 너무 놀래서 이제 그 형체가 사라지고 바로 휘바를 외치면서 이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굴은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건데 머리카락이 이제 바람이 뒤쪽에서 부는 형국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머리가. 몸은 이제 앞으로 해서 그 돌비형을 안고 있고 얼굴이 돌아가 있는 거죠, 뒤로. 그러니까요. 네. 와, 머리가 뒤로 날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날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얼굴은 뒤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야. 네. 그러면 네. 푸글레님 본인께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도 있나요? 오늘은 조금 짧게 그쵸. 처음 제가 느꼈던 이야기들 뭐 물론 다음에 기회 되면 더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지만 네네네. 처음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방학 시즌이 있잖아요. 네네. 방학 시즌에 이제 수업비를 따로 내고 보충 수업이라는 걸 들었어요. 저희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예체능 쪽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뜻이 없었는데 이제 하필 어머니가 그거를 꼭 했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할 시간에 연습을 더 하러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용돈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다고 네네. 하면은 그 말에 제가 또 신청을 했죠. 이제 용돈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후회를 해요. 공부를 조금 더
해둘 걸 뭐 이런 후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어리고 뭐 예체능 하다 보니까 이제 겁먹들어가지고 막 수업도 늦게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네네. 어느 날 제가 사우나를 이제 갔다가 고등학생이 막 학교를 이제 저 혼자 천천히 들어가는데, 학교들 거의 다 보면 입구가 있고, 입구를 넘어가면은 오른쪽에 복도가 있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복도가 있고, 그 조금 더 가면은 계단이 있잖아요. 네. 계단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입구를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긴 복도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뭔가 오른쪽이 뭐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뭐 그때는 뭐 귀신이나 이런 존재를 전혀 느끼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네. 이게 뭐지? 하고 옆을 딱 돌아봤는데 복도에서 복도 끝이 엄청 멀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는 순간 그 영화 같은데 뭐 투명 인간들 보면은 투명한 형체인데 막 그 자기장처럼 막 보이잖아요. 예. 네, 그는 형체가 순간 복도 끝에서 저를 향해서 막 날라오는데, 그게 날라오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1초도 안 걸린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한테 날라서 탁 부딪히는데 저는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넘어졌어요. 이게 또 신기하게 넘어졌어요. 제가 예. 넘어져가지고, 그때 막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누구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이 어떤 이거 뭐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어요. 진짜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한가? 지금 내가 네네. 어지러워서 그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처음 느낀 날이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그렇게 뭐지?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학교가 개강을 이제 학교 이제 방학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부에 뜻이 없었던 때라 이제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에 영화를 담아서 영화를 봤어요. 저는. 뜻이 없었네요. 네. 네네. 음. 그때 네, 저희 학교 시스템이 이제 졸린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맨 뒤에 가서 서서 수업을 듣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떠들고 이제 졸고 있는 애들을 선생님께서 야, 너 뒤에 나가서 서서 이제 수업 들어라 이렇게 하는 때였어요. 네네. 근데 그날도 어쨌든 뭐 제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 얼굴 옆으로 얼굴 하나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분명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네. 제 얼굴 옆에 뒤에 느낌이 들면서 이 얼굴이 하나가 들어와요. 네네. 근데 그 얼굴이 제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얼굴인 거예요. 근데 보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얘가 또 장난치려나 보다 하고 제가 돌아보는 순간 그 얼굴도 동시에 저를 탁 돌아보면서 눈이 탁 마주치고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졌는데 그 형태도 투명했어요. 투명했는데 이제는 그때와 다르게 조금 얼굴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진짜 제 친구의 얼굴과 똑같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사라지니까 제가 소리를 왁 질렀어요. 예. 막 지르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걸 듣고 뭐하냐고 나오라고 해서 이제 사랑의 매를 이제 한 대 맞고, 아이고야. 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그 투명한 걸 분명히 제 친구 얼굴로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이제 사랑의 매를 마신 저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오면서 야, 니 아까 그 뒤에 안 있었나? 그러니까 뒤에 뭐 뒤에서 자고 있었는데 니 때문에 깼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가 진짜 이상한가?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이제 마주친 게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그때는 학생이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네네. 저희 때는 이제 야간 학습이라고 이제 다들 많이 야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야자 수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좀 놀고 저녁 한 9시쯤에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저희는 뭐 시골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쯤에 이제 학생들은 아직 야자 수업하고 뭐 어른들은 집에 계시고 이런 때라 네네. 아무도 없네 이러고 이제 제가 분명히 다 보고 제 뒤에 타는 사람 없는 것도 보고 버스 뒷문 바로 뒷칸에 탔어요. 네. 버스 뒷문 바로 뒷칸에 앉아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이때는 좀 더 뭐랄까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확실한 시선이 느껴져요. 예. 뭔가 뭐 서늘하거나 뭐 이게 뭐 따갑거나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 그냥 제 뒤에 눈 두 개가 그냥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서 이거 뭔가 뭐지? 이렇게 나 분명히 사람 없었는데 이러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네. 제가 앉은 자리에 바로 옆에 뒷칸 한마디로 이제 사선 뒤에 있는 거죠. 네. 사선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돌아보는 순간 동시에 그 사람 또 똑같이 저를 탁 돌아보면서 저랑 눈이 탁 마주쳐요. 오. 그리고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다른 일도 있었지만 그거는 뭐 너무 짧아서 뭐 그 투명한 물체를 제가 총 3번 봤거든요. 귀신을 보신 거네. 복도에서 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엄청 정말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투명한 뭔가 둥그스름한 물체였고 두 번째 교실에서 봤을 때는 친구의 얼굴로 된 형태가 보였고 예. 그리고 세 번째 버스에서 봤을 때는 그 창가 쪽에 앉았어요. 그 물체가 창가 네. 쪽에 앉은 것까지 이제 몸 형태까지 이제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총 3번을 봤는데 다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성별도 제가 확실히 느껴진 거는 성별은 남성이라는 걸로 확실히 제가 느껴졌었거든요. 예. 정말 다 그 사람 그 존재를 마주칠 때 다 느낌도 비슷하고 무조건 마주치는 게 제가 돌아보는 순간 같이 돌아보고 그랬던 존재가 있었고요. 야. 오늘 얘기는 이게 제가 처음 그런 이제 영적 존재를 마주치게 된 느끼게 된 그런 거고 뭐 지금은 뭐 정말 가끔 네. 정말 뜬금없이 가끔 뭐 비슷한 경험을 하긴 하는데 군대 전역하고 난 뒤로는 거의 뭐 몇 번 없어요 이런 경험이.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대학 다니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 혹은 네. 또 제가 뭐 자취방에서 겪었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야. 그런 거 만약에 예. 하고 또 군대 제가 또 의경을 나와가지고 또뭐 버스에서나 뭐 자대에서나 뭐 들었고 이제 겪었던 이야기들 뭐 혹시나 기회 되면은 다음에 한번 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셨고, 다음번에 또 다른 분명히 아껴둔 사연들이 분명히 뒤쪽에 있을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항상 그러죠. 항상, 일단은 뒤쪽에다 조금 빼놓고, 이제 앞에 이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자, 이제 시동 겁니다 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번에 또 어떤 또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일단 푸글레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이제 아시는 형님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본인이 잠깐 겪었던 뭔가 투명한 형체였다가 결국에는 몸 형체까지도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셨던 그런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푸글레님.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 너무 감사드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불탄 집을 다녀오고 난 뒤에 또 그 자전거에 타고 있던 귀신을 보신 거잖아요. 그 형님, 휘바 형님이. 휘바 이러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당연히. 그런 형체가 자전거 친구가 앞에 타고 있고 뒤쪽에 이러고 쳐다보면 이렇게 감싸고 쳐다보고 있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그것도 가로등이 비춰질 때는 안 보이고 가로등이 끝나고 어두운 공간에서는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섭고, 그리고 복도 끝에서 날라와가지고 귀신이 부딪히고,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고, 이분이
연가를 여기서 끊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보셨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일지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